11회차 공유해드린 무세금 올킬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강원FC 대 상하이 하이강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원은 이번 ACL에서 활동량과 압박 강도를 앞세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9위지만 8위와의 격차가 크지 않아 홈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홈에서 최하위 상하이를 잡을 경우 단숨에 8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상원을 중심으로 한 이선 공격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힘이 있다. 드리블 돌파와 침투 타이밍에서 강점이 분명한 자원이다. 투치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제공권과 빌드업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황문기의 측면 활동량은 공격 전개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강원은 초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걸어 흐름을 쥐려할 가능성이 높다. 상하이는 이번 대회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 최하위 팀이다. 전력 대비 조직력이 무너진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잦다. 우레이의 침투와 위치 선정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구스타보의 피지컬 역시 한방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중원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이 쉽게 끊긴다.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노출이 심해지는 약점이 있다.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수비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다. 동기부여와 에너지 레벨에서 강원이 확실히 앞선다. 강원의 압박은 상하이 빌드업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다. 상하이가 한 골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지속성은 떨어진다. 경기 흐름을 줄 수 있는 쪽은 홈팀이다. 활동량 싸움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멜버른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이번 ACL에서 다소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여전히 강한 압박과 템포를 유지한다. 이번 경기 패배 시 순위 하락 위험이 커 부담이 크다. 엄원상의 스피드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무기다. 측면에서 한 번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조현우의 선방 능력은 위기 관리에서 큰 자산이다. 홈에서는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운영이 가능하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개가 예상된다. 멜버른은 조직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팀이다. 현재 4위로 비교적 여유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카푸토의 결정력은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이다. 다만 공격진 누수로 득점 루트가 단조롭다. 울산의 압박을 받을 경우 전개가 느려질 수 있다. 수비 라인이 빠르지 않아 뒷공간이 약점이다. 실리적으로 운영하며 무승부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 문수원정은 멜버른에게 결코 편한 환경이 아니다. 울산의 속도전은 어리그 팀들에게 특히 까다롭다. 멜버른의 세트피스는 변수지만 경기 지배력은 울산 쪽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 에너지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접전 끝 홈 승리 그림이 유력하다. 세 번째 경기 서울 SK 대 고양 소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SK는 최근 연승을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원인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 골 및 지배력을 보여준다. 톨렌티노의 득점력 역시 공격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안영준 부상과 김낙현 시즌 아웃은 뼈아프다. 국내 로테이션의 안정감이 떨어진 상태다. 원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격이 단순해진다. 오재현의 컨디션도 완전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체력 부담이 누적된 흐름이다. 소노는 최근 3연승으로 분위기가 크게 올라왔다. 이정현이 중심을 잡으며 공격 효율이 상승했다. 나이트와 캔바우의 골 및 존재감도 확실하다. 빅3의 컨디션이 동시에 올라온 상태다. 공격 루트가 명확하고 자신감이 높다. 다만 수비 집중력 기복은 여전히 존재한다.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 템포를 유지하고 있다. 정배를 상대로도 주눅 들지 않는 흐름이다. 전력 이름값은 SK가 앞선다. 하지만 현재 흐름과 컨디션은 소노가 더 좋다. SK는 원희가 막히면 대안이 제한적이다. 소노는 빅3가 모두 살아있어 선택지가 많다.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긴 연패로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감독 교체 이후에도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미마루이와 최이샘은 꾸준히 분전하고 있다. 개별 선수 기량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공격 전개가 끊기는 구간이 잦다. 수비 로테이션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급감한다. 위닝 멘탈리티가 흔들린 상태다. 우리은행은 김단비를 중심으로 팀이 운영된다. 42점을 폭발시킬 수 있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 이명관과 이민지가 보조 역할을 해준다. 아야노의 컨디션도 최근 상승세다. 공수 밸런스는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경기 운영 능력에서 차이가 크다. 접전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다.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
한 경기 책임질 수 있는 선수의 유무가 크다. 김단비 존재감은 경기 양상을 바꾼다. 신한은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력차가 분명한 경기다. 5번째 경기 OK금융그룹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연승으로 분위기가 좋다. 디미트로프의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왔다. 전광인과 차지원의 컨디션도 안정적이다. 5대2의 중앙 활용도도 높아졌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점이 긍정적이다. 홈 경기에서는 서브 집중력도 살아난다. 조직력이 정돈된 흐름이다. 최근 경기 내용이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배논 중심의 공격 구조다. 무사웰 역시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선수 기복이 아쉽다. 연승이 끊기며 흐름이 다소 꺾였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 경기 후반 세트 운영이 불안하다. 상대 흐름을 끊어낼 카드가 부족하다. 팽팽한 경기에서 밀리는 패턴이 있다. 전력차는 크지 않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OK가 더 낫다. 홈 경기력도 OK 쪽이 안정적이다. 공격 완성도에서 차이가 난다. 판정 승부도에 가깝다. 6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GS칼텍스는 최근 3연승으로 상승세다. 실바의 공격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이다. 레이나의 기량도 안정적이다. 공격에서는 확실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국내 선수 기여도는 들쭉날쭉하다. 유서연 의존도가 높다. 경기 흐름이 늘 일정하지 않다. 정배 부담이 있는 경기다. 페퍼는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조이가 공격을 확실히 책임지고 있다. 박정아와 박은서의 지원도 나쁘지 않다. 시마무라의 중앙 안정감도 도움이 된다. 공격력만 놓고 보면 밀리지 않는다. 다만 수비 집중력 기복은 여전하다. 강대강 흐름에서 자신감이 있다. 역배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팀이다. 두 팀 모두 외국인 의존도가 높다. 화력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GS 정배 메리트는 크지 않다. 페퍼가 흐름을 타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접전 끝 원정 쪽 가능성도 열려 있다.